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종목 LS 머티리얼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LS 그룹의 중복 상장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 LS 그룹의 중복 상장이 그룹 사이즈는 부정적인 영향과 특히 LS 머티리얼즈가 겪게 될 이런 성장성 저해 요인들,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LS 그룹의 중복 상장.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LS 그룹은요, 뭐, LS 일렉트릭, LS M&M, 그리고, E1, 그리고, LS 머티리얼즈까지 이 유사한 전기, 소재, 에너지 계열사들이 전부 다 상장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이렇게 중복 상장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투자 자금의 분산입니다. 이거는 어느 종목이 진짜 핵심인지 헷갈리기 때문에요. 이 투자자들은 자금을 나눠서 넣게 되고요. 결국에 개별 종목의 주가 탄력은 약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내부의 경쟁, 즉 카니발리제이션이 일어납니다. 비슷한 기술, 비슷한 시장을 두고 이 계열사끼리 경쟁을 하게 되면서 이 투자와 인력 등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배구조 리스크입니다.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비슷한 회사들을 또 상장하지 하는 의문이 생기고, 이는 곧 이 오너 일가의 지분 확대 목적이 아니냐 하는 의혹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 ESG 기준에서 감점 요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LS 그룹의 중복 상장이 LS 머트에게 끼치는 영향이요. LS 머트한테 뭐 피해는 없을까요? 당연히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죠. 먼저 이 성장성이요, 저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LS 머티리얼즈가 기존에 LS 엠트론으로부터 이 울트라 커피스터 사업 분야를 분할해서 상장을 한 그런 기업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2차 전지 소재, 특히 전장 부품과 고기능성 소재를 다루면서 이 기술력 있는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죠. 하지만 LS 그룹에는요, 이미 LS M&M이라고 하는 유사 사업부가 상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회사가 하나 더 생긴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시선이 따라 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시장 내에서 독자적인 포지셔닝이 어렵습니다. 아무리 이 울트라 커패시터에 대한 성장성을 부각시키려고 한다 한들 아직까지 이 울트라 커패시터와 관련한 그 어떤 뚜렷한 무언가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리고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요,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예요. 뭐 PER, PBR 같은 이런 지표에서 LS 머티리얼즈는 다른 성장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또 있을 수 있는 문제가 뭐예요? 이 기관과 외인 자금의 유입 제약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기관이나 외인들은요, 명확한 독립성, 그리고 이 성장 비전을 가진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거든요. 이 중복 성장이 되는 회사는요, 결국 관심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LS 머티리얼즈가 제대로 된 수급도 받지 못하고 낙동강 오리알 마냥 관심 밖에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 LS 머티리얼즈가 진정한 성장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요, 단순하게 이 LS 그룹의 계열사다 하는 그런 브랜드에 의존을 하지 않고요. 이 명확한 기술 차별화, IR 전략, 그리고 이 중복 경쟁을 피할 수 있는 어떤 그 포지셔닝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전개를 해 나가느냐가 이 LS 머티리얼즈 주가를 좌우하겠죠. 지금 LS 머티리얼즈가 계속해서 이 외부 자금을 조달을 하려고 하고 이 현금 확보를 하고 있잖아요. 이 일을 가지고 크게 두 가지 의견이 나눠지고 있거든요. 하나는 단순하게 이 주가 방어용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를 위한 포석이다. 그쵸? 그리고 저는 이미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긍정적인 신호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미래를 위한 포석이다 하는 의견인 거죠. 왜냐면 지금처럼 이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시점에
이런 설비 투자나 기술 개발 혹은 이런 M&A 같은 어떤 이 선제적인 준비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LS그룹은 이 전기차 부품 사업 쪽으로 방향을 많이 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캐즘에 굴하지 않겠다고까지 표현을 했잖아요. 물론 반대로 이 자금을 계속 모으면서도 이거를 어디에 사용을 할지 이 구체적인 계획을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혹시 이 단기적인 주가 부양의 목적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 뭐가 됐든 핵심은 하나입니다. 이 NS 머티리얼즈가 확보한 자금을 어떻게, 어디에, 언제 쓰느냐. 이게 명확하게 공개가 되고 시장이 납득을 한다면 주가에도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 IR 발표나 신규 사업 소식에 조금 더 주목을 해야 하는 그런 이유인 거죠. 그리고 LS 머티리얼즈는 상장 당시 왜 그렇게 크게 주목을 받았던 걸까요? 2023년 말 LS 머티리얼즈는 2차 전지 핵심 소재 기업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화려하게 등장을 했습니다. 전장 부품, 고기능성 소재 기술력을 내세우면서 이 전기차 시대의 핵심 플레이어로 부각이 됐고, 모 회사의 이 전기동 사업과의 시너지도 기대가 됐었죠. 그래서 기관과 개인 투자자 모두 신성장 동력으로 여겼고, 상장 초기의 주가도 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흐름은 매우 달랐습니다. 이 시장에서 외면을 받게 된 이 주가가 오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가 가능할 것 같아요. 중국 상장 리스크. LS 그룹은요, 이미 비슷한 사업 모델을 가진 상장사가 많습니다. 뭐, LS 일렉트릭, LS M&N, 그리고 이원 등 이 유사 사업 구조가 겹치면서 LS 머트리얼즈만의 색깔을 이 시장에서 각인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종목이 진짜 메인인가 이에 대한 혼란을 느꼈고, 이로 인해서 지금은 분산되고 이 개별 주가의 탄력도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업황 둔화를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글로벌 전기차 및 배터리 시장은 2024년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재고 조정과 수요 조정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중국 EV 보조금 축소, 그리고 유럽 경기 둔화, 또 테슬라 등 주요 기업들의 감산 소식. 이런 흐름 속에서 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대부분이 하락 압력을 받았고, LS 머티리얼즈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 실적 부분이요. 실적 기대치 미달. 이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만큼의 그런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서 실망 매물이 이어졌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낮고 원가 부담은 여전하며 구체적인 수주 성과도 미비한 상황. 결국 시장은 말보다 결과를 보고 싶다라는 입장이 되었고, 주가는 계속해서 아래로 밀리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회사 측의 적극적인 IR 활동이 부족한 부분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투자자들에게 명확한 비전과 차별화된 포인트를 전달하지 못한 점이 크고, 이 락업 해제 이후에 기관 자금의 이탈과 거래량 감소도 주가 약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은요, LS 머티리얼즈는요, 52주 연중 최고가 31,950원에서 현재는 연중 최저가 근처인 9,600원, 9,900원대까지 밀려났습니다. 특히 21선, 61선 모두 하향 이탈한 상태예요. 외국인 투자자는 계속해서 순매도를 하고 있고요. 반면 기관은 순매수세로 돌아서는 듯한 모습이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이 심리가 불안정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 기술적으로는 반등의 가능성이 보이기는 합니다만, 현재 이 추세가 확실하게 바뀌기 전까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현재 LS 머티리얼즈는요,
이 거래량이 현저히 줄어들었고요. 이 기관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주가 반등 동력이 약화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희망의 단서는 존재합니다. 다시 주목을 받기 위한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로 뽑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업황 회복의 기미. 25년도 상반기부터는요, 이 전기차 시장의 재성장, 그리고 미국, 유럽의 친환경 보조금 확대, 그리고 배터리 소재 수요 회복 등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 LS 머티리얼즈의 포지셔닝이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이야. 만약 이 시장에 기대를 뛰어넘는 그런 실적을 발표할 경우에 즉각적으로 주가가 반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장용 소재, 고부가 제품의 판매 확대가 이루어지면 이익률 개선, 그리고 재평가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룹 차원의 구조 개편 또는 스핀오프 기대감. 이 LS 그룹이 향후 이 계열사의 구조를 재편하거나 이 LS 머티리얼즈를 미래 전지 소재 중심축으로 이 포지셔닝을 한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LS 머티리얼즈는요, 이 상장 당시의 기대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만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 기업은요, 이 과도한 기대가 사라진 상태에서 다시 냉정하게 평가받는 시점으로 돌아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실적의 가시와 업황의 회복, 적극적인 IR 전략이 더해진다라고 하면 지금의 저평가 구간은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LS 머티리얼즈의 상장 당시의 기대와 현재의 현실, 그리고 이 기술적 흐름과 반등 조건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LS 머티리얼즈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이와 관련된 내용은 댓글 또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톡 소통방에 입장하셔서 함께 의견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S 머티리얼즈는 2023년 말 상장 당시에 이 전고체 배터리 테마와 함께 이 시장에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았습니다. 게다가 이 LS 그룹 계열사라고 하는 이 프리미엄이 더해져서 기관 수요 예측과 청약 흥행 모두 성공적이었죠. 또 당시에 PER 20배 이상을 적용해서 공모가를 고평가한 부분도 논란이 되기는 했지만 시장에서는요, 실적이 뒷받침되는 2차 전지 관련주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주가는 왜 이렇게 빠지고 있을까요? 상장 직후에 3만원, 5만원대까지 상승했었던 주가는 지금 신저가 경신. 이대로 공모가 부분까지 빠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상황까지 왔죠. 그 이유가 뭘까요? 자, 먼저 이유를 한 가지 찾아보자면 2차 전지 테마에 대한 피로감입니다. 이 전고체 배터리는 여전히 상용화까지 갈 길이 먼 기술인데 이 시장에서는 너무 앞서서 이 기대감을 반영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성장 모멘텀 부족입니다. 2차 전지 소재주는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고성장하는 종목은 한정적이죠.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요, 이 기존 사업은 안정적이긴 합니다만, 이 시장의 기대만큼 그런 성장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테마주의 약세도 한몫합니다.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을 대표하는 뭐 에코프로나 포스코 퓨처엠 같은 이런 종목들도 조정을 받으면서 소형 관련 종목들은 더욱더 소외가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이 실적과 관련된 부분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LS 머티리얼즈는 연결 실적만 보면 되게 괜찮아 보여요. 왜냐하면 이 자회사인 LS 아일스코 때문에요. 알루미늄 소재 부품 사업을 하는 LS 아일스코가 흑자를 기록하면서 이 전체적인 실적은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개별 기준 실적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LS 머티리얼즈 본체가 하고 있는 이 울트라 커피스터 관련 사업, 이게 아직 이 매출 기여도가 낮고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자회사가 버티고 있는 구조. 본업은 아직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인데 이 자회사의 성과에 가려져서 실적이 괜찮아 보이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리고 뻥튀기 상장, 공모가 부풀리기. 이와 관련해서는 좀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파도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더본코리아. 이것들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은요. 먼저 파도. 기술성 뻥튀기 상장의 대표 사례죠. 파도는 2차전지 양극재 기업으로 기술성 특례 상장을 통해서 코스닥에 진입을 했습니다. 당시 흑자 실적 없이 이 미래 성장성만으로 고평가된 공모가가 논란이 됐었죠. 기술성 평가 A등급을 바탕으로 공모가가 39,000원 확정. PER도 사실상 적용 불가 상태에서 유사 기업으로 LG화학이나 포스코피처행 같은 대기업을 선정해서 밸류 산정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상장 직후 단기 반짝 상승 이후 주가는 급락. 지금 상장가 대비 70% 이상 하락한 상태입니다. 네, 많은 투자자들이 이건 그냥 뻥튀기였다 하며 손실을 보고 있고, 화두뿐만이 아니라 지금 주관사인 NH투자증권까지도 모두 검찰에 송치되는 등 문제가 굉장히 컸죠. 자, 그리고 더본코리아. 요거를 보시면은요. 더본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업종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투자를 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더본코리아는요, 말 그대로 백종원 브랜드 기업입니다. 한식 프랜차이즈, 외식업이라고 하는 업종은 사실 지금 시장에서 고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상장 당시의 분위기는요, 시장에서는 이 외식 산업의 성장보다는요, 그냥 백종원이 대표다. 더본코리아는 백종원의 브랜드다. 라는 인식 하나로 투자가 이루어진 거죠. 여기에 상장 주관사 역시 이 뭐 IR이나 설명회에서 백종원 대표를 전면에 내세웠고요. 뭐 재무나 이런 것보다는 브랜드 네임 밸류를 앞세운 마케팅으로 흥행을 노렸습니다. 결국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현재는 상장 당시 주가 대비 엄청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LS 머티리얼즈 역시도 이 공모가 선정에 있어서 고밸류 논란이 있었다라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실적보다는 테마와 미래 성장성 기대로 너무 높은 가격이 올라온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LS 머티리얼즈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죠. 지금 주가는 고평가일까요? 저평가일까요? PER 기준으로 보면은 저평가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자회사의 실적을 포함한 수치고요. 이 본업 자체의 실적은 아직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극단적인 저평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적정 주가를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상장 당시에 3만원대 여기까지 주가가 갈 수 있을까? 어, 가능성만 놓고 보면은요,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조건부입니다. 이 전고체 배터리 기술이 시장에서 현실화가 되거나 이 LS 그룹 차원의 어떤 수주나 투자 확대가 이루어지거나 2차 전지 섹터 전반의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야 그래야지만 가능성이 있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단순하게 그저 적정 주가를 찾아가는 중간 과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요. LS 머티리얼즈는요. 이 상장 당시에 과도한 기대를 받았고 이 본체의 실적보다는 자회사의 실적이 더 괜찮아 보이는 구조이고 화도나 더본코리아처럼 어떤 이 기업의 본질보다는 기대감에 몰렸던 상장 사례들과 유사성이 큽니다.
지금은 그 기대감이 빠지면서 주가는 현실화가 돼가는 중인 거죠. 사실 LS 머티리얼즈가요, 3월 중순께 이 장대 양봉을 보이면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 이 11,000원 구간도 돌파를 하고, 이 13,000원 구간에 대한 트라이를 시도하다 보니까, 이대로 우리가 원하던 그런 흐름이 나오겠구나. 15,000원도 돌파하고, 17,000원, 2만원도 가겠구나 싶었는데, 다시금 이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이 주가는 전일 최저가 9,050원까지 내려갔고요. 이렇게 시장이 얼어붙나 싶었지만 오늘 다시금 이 6%대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지금은 이 1만원 구간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단기적인 반등 흐름이 생기기 시작한 모습인데요. 과연 이 흐름이 단순한 기술적 반등인지 아니면 조금 더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인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최근 20일 동안의 거래원 데이터를 보면은요, 키움, 한국투자, 신한투자와 같은 증권사들이 매수와 매도 양쪽에 동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통 단기 매매나 박스권 매매가 활발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 기간 동안 약 44만 주를 순매도했습니다. 그만큼 주가에 부담을 주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다시 순매수로 전환하는 모습이 포착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심리 회복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신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좀 정리해 보자면요. 지금 LS 머티리얼즈는 아주 흥미로운 자리에서 이 방향성을 고민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술적으로는 바닥권에서 반등을 시작을 했고, 미국 뉴스와 글로벌 증시의 회복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환율 안정과 외국인 수급 전환 가능성까지 겹치고 있죠. 물론 조심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전히 PER은 117.5배로 높은 편이고요. 이 기업의 실적 개선 흐름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반등이 아직은 장 초반이지만서도 거래량이 없이 이루어졌다라는 점, 이런 부분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관심 있게 지켜보되 확신보다는 확인에 초점을 맞춘 그런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략적으로는 9,800원에서 만원 사이를 단기 목표 구간으로 잡고 분할 매도 전략을 취하면서 이런 외국인의 수급 변화나 거래량 증가가 나타날 때 추가 접근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글로벌 이슈와 수급 변화 그리고 시장 분위기가 서서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그 흐름이 실제로 실적이나 기업 가치로 연결이 되는지는 앞으로도 계속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 흐름보다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이 있죠. 바로 지금 정치권에서까지 거론되는 LS 방지법, 그리고 LS 그룹의 중복 상장 전략입니다. 이 중복 상장이 왜 문제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지난 영상들에서 다룬 적이 있기는 합니다만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부분부터 다시 한번 짚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중복 상장이란 이 하나의 그룹이 다수의 계열사를 상장시켜서 이 기업 가치가 이중으로 반영이 되면서 실제 가치 대비 주가가 왜곡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모 회사와 자회사 모두의 주주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구조죠. 특히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이 자회사들이 연이어 상장하게 되면 실질적 이익은 이 모 회사에는 남지 않고 오히려 지분 이석, 가치 분산, 투자 심리 위축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 이 LS 머티리얼즈 주가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요? 자, LS 머티리얼즈는 52주 최고가 31,950원을 기록한 이후에 계속해서 밀려 내려와서야 최근에는 9,050원까지 내려오면서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죠. 이런 흐름 속에서 외국인 소진율은
4% 수준에 불과해 해외 자금의 신뢰도도 크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업황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 LS그룹의 중복 상장 전략에 따른 가치 훼손 가능성에 대한 이 시장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이 LS 방지법, 이게 왜 등장을 하게 됐을까요? 정치권에서 이 LS 방지법이 언급되기 시작한 거는요, 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최근에 LS그룹이 이미 상장된 10개 계열사 외에 추가로 9곳의 상장을 추진하면서 이거는 뭐 소액주주를 무시하는 게 아니냐 하는 비판이 쏟아졌죠. 실제로 그룹 회장이요. 중복 상장이 싫으면 투자하지 마라라는 발언을 하면서 더 큰 논란을 자초했고 그 직후 계열사들의 주가가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중복 상장이 왜 위험하냐면요. 이 자회사가 성장할수록 그 이익은요, 이 모회사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자회사가 잘 되면 모회사는 주가가 빠진다. 라는 역설적인 구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LS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예요. 계열사가 잘 나가도요, 그 덕을 보기는커녕 또 하나 상장하면 내 주가는 더 빠지겠구나 하는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LS 머티리얼즈 지금 이런 구간이요, 저가 매수의 타이밍일까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은 매우 주의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LS 머티리얼즈의 기술력과 사업성 자체는 긍정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지배구조 리스크, 이 중복 상장 리스크, 이거는요, 단기적 주가 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큰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섣부른 저가 매수보다는 이 정책 변화와 이 그룹의 방향성 확정 이후 이런 부분들을 지켜보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LS 머티리얼즈와 관련한 디테일한 타점, 대응 전략 등의 내용은 계속해서 카카오톡 소통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 LS 머티리얼즈뿐만이 아니라요, LS 그룹주들을 전체적으로 아우러서 각종 뉴스, 이슈, 재료 일정부터 매매 타점, 대응 전략들까지 다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소통방으로 입장하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카카오톡 소통방 입장 신청 방법은요, 하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7913-1671 여기로 숫자 5번 또는 종목명 메시지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번 조기 대선 정책 테마주, 대선 테마주 수익을 두둑하게 챙겨갈 수 있을 만한 대박 종목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8대 0 전원 일치로 탄핵 선고를 받고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습니다. 파면 확정과 함께 조기 대선이 확실시 되면서 대선 때마다 등장하는 정치인 관련주, 정책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들이 유동치는 지금 투자자들의 시선은 단 하나. 이번 대선에서 과연 어떤 종목이 진짜 수혜를 볼까? 네, 이번 대박주로 준비한 종목이 바로 그 종목입니다. 정치적인 변수가 클수록 테마주는 강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유력 정치인이 부상하거나 조기 대선 흐름이 감지되면 시장은 관련 종목을 먼저 움직입니다. 이미 과거 여러 사례가 이 점을 증명을 했죠. 이런 시기에 정치 인맥 또는 정책 수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급등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 중 하나가 바로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기존에도 정치 테마주로 간간히 거론되어 왔습니다. 경영진의 인적 네트워크가 주요 정치인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추정도 있고, 특히 변화하는 정치 흐름 속에서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르고 있는 종목입니다. 무엇보다 유통 물량이 적고 시가총액이 크지 않아 자금이 몰릴 경우 단기 급등 탄력이 크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정치 이슈가 부각될수록 대장 테마주로 주목받을 성이 큰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단기 테마 외에도요, 이미 본업, 업종 내에서
안정된 실적 흐름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급등 후에도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테마 그리고 기본기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췄다는 겁니다. 정치 이벤트가 다가올수록 이 종목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질 겁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정치는 늘 불확실하지만 시장은 그 불확실성을 기회로 바꿉니다. 조기 대선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시장이 주목하는 숨은 수혜주.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조용한 매수 구간일지도 모릅니다. 정확한 종목명과 매수 타점, 대응 전략을 통해 이번 조기 대선 시즌에 큰 수익 챙기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전화번호 010-7913-1671로 대박이라고 메시지 남겨주시면 종목 안내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